여러분들은 노후 파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23년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자 10명 중에요, 4명은 6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당연히 수입이 줄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요,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서요,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졌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세계 주기 적자를 봐도요,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거침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 퇴직 후에는 왜 그렇게 삶이 고달파지는 걸까요? 오늘은 노후 파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퇴직했는데 생활 씀씀이는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사실 그 생활 씀씀이는 습관이지요. 돈 쓰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노년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참 일할 때는 수입도 꽤 되고요, 그런 이유로 돈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현역 때 과습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퇴직 후에도 돈을 펑펑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조선일보가 작년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은퇴한 부부가 도시에서 살려면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요 30%나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마를 쓰든 간에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퇴직하면 수입이 당연히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와 똑같이 돈을 쓰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생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노후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가계 몸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데 쓰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노후 파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 그 두 번째는요, 평소 건강에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에서요, 노년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퇴직 후에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노년의 건강이 인생 후반전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병원비나 간병비 등으로 자칫하면 노후 파산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노인 문제를 일찍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요, 노후 파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변협의 지난 2020년 조사에 따르면요, 60세 이상 시니어 파산은 전체 파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겪지 않으려면 내 몸을 각별하게 신경 쓰고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과음하고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요,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할 일 없이 뒷방 노인네처럼 늘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에 저시로가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노후에는 건강만 잘 챙겨도 흑자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요, 간병보험 하나 좀 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비 정말 무시 못합니다. 요즘에는 간병비가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달이면 450만 원,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노후 파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 그 세 번째는요, 인생 후반전 모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무시하고 한탕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무조건 돈이 될 것 같아서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퇴직금으로 한미천 잡아보겠다고 부동산에 투기하기도 합니다. 퇴직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좋은 땅이 있으니까 투자하라고요. 퇴직하자마자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이면 당신네들이 투자하지 왜 남한테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전화가 끊더라고요. 참, 별 사람을 다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전화는 거의 100% 사기잖아요. 순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큰 돈 버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떼돈 벌겠다고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요, 우리한 주식에다가 10년, 20년 이렇게 묻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돈이 됩니다. 근질근질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주식 투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요. 경험도 없이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커피숍 같은 데 손대는 것은요. 절대 금해야 합니다. 거의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 봐야 되겠죠. 출퇴근할 때 보면은 폐업하고 새로 수리하는 가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요 실패해도 금방 일어서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엎어지면은요 다시 일어날 여력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도피소에서 봤지만요, 고물가로 인해 대도시에서 부부가 300만 원 가지고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늘 비상금처럼 통장에 어느 정도 현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현금이라면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개인의 사정과 여력에 따라서 조금은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처럼 노년에는요, 언제 어디서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항상 여유 자금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녀 문제가 노년에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안쓰러운 마음에 하나씩 퍼주다 보면은요 결국은 노년의 인생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수입도 없고 현금이 바닥이 보이면 그냥 주저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바로 노후 파산입니다. 노인 자살 이유 중에요 가장 많은 항목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결국은 노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도 사업도 자식 문제도 자기만의 분명한 입장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노후 대책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분석을 토대로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혀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